남한강 물줄기가 제품을 넓히며 모여드는 충주호. 바다처럼 드넓은 호수가 평화롭게 펼쳐져 있습니다. 초록사과 익어가는 계절. 코끝을 스치는 향기 따라 걷다 보면 자꾸만 걸음을 멈추고 만나게 되는 다양한 문화와 뿌리 깊은 전통. 어깨가 맞닿는 정겨운 골목에는 푸른 희망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색색의 물감으로 캔버스에 대자연을 풀어내는 화가 정철과 함께 느긋하게 걸어보기 좋은 한반도의 중심. 유장하게 흘러온 물길 따라 충주로 떠나봅니다. 세찬 여름비 지나간 자리, 골짜기마다 푸른 기운이 넘실댑니다. 산 정상에서 강의 기슭까지 8개의 봉우리가 떠오른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수주팔봉. 불볕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씻어주는 풍경입니다. 야, 진짜 모든 풍경이 겨울하고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네. 진짜. 푸르르고 물이 흐르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나와 계셨네요. 예. 제가 한 6, 7년 전에 여기 겨울에 왔었거든요. 그때 막 다리 뭐 이런 난간 같은 것들 막 공사를 막 하고 있었는데, 야, 왕국에 대해서 딱 와보니까 진짜 멋져졌네요. 산수가 또 수려하니까 토요일 일요일이면 뭐 관광버스하고 그냥 뭐 계속 오고. 물소리가 굉장히 지금 우렁차요. 날은 엄청 덥지만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또 출렁다리 건너봐야죠. 예. 예. 한번 가보시죠, 뭐. 예. 예. 수주팔봉은 원래 하나의 줄기였지만 농지 개간을 위해 자른 바위 사이로 다리를 이었습니다. 야, 이 출렁다리가 출렁출렁하네요. 이야. 오, 무서워. 이야, 깜짝 놀랐네. 오, 오싹한데요, 아주. 거기가 그냥 싹 날아가네. 암벽 아래로 폭포수가 우렁차게 내달리는데요. 1960년대 인위적으로 만든 물길. 이제는 멋진 풍광이 됐습니다. 여기는 바람이 이렇게 맞부딪혀가지고 상당히 시원해요. 그러게요. 아까 그 관광객분들도 여기서 이렇게 바람을 막 맞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랬더니 시원하네요, 여기가. 좋다. 야, 더웠던 거 싹 날아갔어. 바람이 싹 식혀주네. 수주팔봉에서 가장 높다는 493m 칼바위. 볼수록 당당한 위세가 멋들어집니다. 야, 이 재밌는 길이네요. 줄 잡고 내려가야 되고. 팔봉을 이제 거닐고 있는 거죠. 지금 옆에가 이제 팔봉산의 일부분인 거죠, 다? 예. 예. 이렇게 언뜻 나무 사이로 보이는 풍경들이 참 재밌고 예뻐요. 칼바위 정상에선 어떤 풍경이 우리를 맞이할까요?
이야, 땀이 진짜 비가 오네요. 비가 와. 그래도 위에 올라오니까 시원하네. 아이고. 이야. 어우, 멋진데? 이야. 힘들게 올라온 보람이 있습니다. 속리산에서 시작해 충주로 흘러드는 달천강이 아담한 팔복마을을 근사하게 휘감아 돕니다. 아니, 이게 보니까 용의 등에 올라탄 것 같아요. 조선 25대 철종 왕께서 낮잠을 잤는데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수달이 막 뛰어놀고 물고기가 막 이제 넘실대고 하니까 낮잠에서 깨가지고 꿈 얘기를 하면서 이런 곳이 혹시 있느냐. 부드럽게 휘어진 달전강과 수직절벽이 병풍처럼 펼쳐진 수주팔봉. 과연 꿈에서나 볼 법한 비경입니다. 아, 꿈속에서 본 그런 풍경과 똑같구나 해서 즐겁게 지내시다 가신 그 뭐 유래니까 뭐 모르지. 아니, 그럴만한 것 같아요. 보니까. 진짜 보니까 그럴만하고 굉장히 풍경이 수려하고 아주 멋집니다. 올여름 잦은 비 소식에 물이 불어나면서 더욱 장관인데요. 막바지 여름이 건네는 근사한 선물입니다. 이야, 진짜 뭐 이거 소리를 안 내려고 해도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네. 진짜 이런 풍경은 어떤 작가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경이로운 풍경인 것 같아요. 조각가든 회화를 하는 사람이든 명화를 하는 사람이든 예술을 하는 모든 사람들도 이 정도까지는 만들어내지 못하지 않을까? 흐르는 물만 있다고 아름답진 않을 겁니다. 울창한 숲과 단단한 바위, 그리고 시원한 물줄기까지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진풍경이 됩니다. 우리네 인생이 그렇지 않을까요? 무덥고 습한 날, 폭우 쏟아지는 날, 한 자락 서늘한 바람 부는 날, 이 모든 순간이 얹히고 더해져 우리의 삶도 아름다운 거겠죠. 한여름에 그 물을 찾는 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면은 확실히 마음이 막 그 답답하고 숨 막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뻥 뚫리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청량 같은 것들이 많이 느껴지니까 여름의 어떤 뜨거움 속에 강렬하게 흐르는 물을 좀 담담한 기분으로 한번 화면 속에 담아봤습니다. 그림을 40년 정도 그려온 것 같은데 자연 속에 나와서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 참 어찌 보면 재미도 있지만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자연이 만들어놓은, 우주가 만들어놓은 어떤 그런 것들을 화가의 손을 가지고 다 표현한다는 건 참 어렵고, 그래서 그림을 항상 자연 속에 나와서 그릴 때마다 안타까움이 항상 있어요. 내 손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내 생각이 그걸 따라가지 못할 때 자연은 참 위대하구나라고 항상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연의 시간만이 빚어낼 수 있는 경이로운 풍경 앞에서 또 한 번 겸손을 배워봅니다. 울창한 숲속에 사람 손길이 닿은 정원과 건물이 존재감을 드러내는데요. 여기 한여름 무더위와 맞서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정원지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무심코 지나치고 하던 풀들이 요즘은 그 풀에서 피는 그 꽃들, 특히 그 잡초도 꽃은 이쁘거든요. 그래서 또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고, 쉽게 이렇게 막 뽑아버리기보다는 이렇게 군락을 잃으면 그렇게 군락대로 이렇게 유지해주는 그런 식으로 바뀌더라고요. 매일 시간과 정성을 들여 제 몸 돌보듯 가꾸는 정원이라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모두 소중한 자식 같답니다. 다른 데서 보기 드문 그런 단풍철쭉이라는 그 나무인데요. 젓가락만한 그 묘목을 심어가지고 25년 이상 된 그런 나무다 보니까 애착도 많이 가고, 그리고 다른 토양에서 적응을 잘 못하는 나무인데 다행히 저희 그 정원하고 모든 게 잘 맞는지 이렇게 무럭무럭 잘 크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 퇴직을 하고 고향에 내려오면서 건축과 조경인 직업을 살려 조성한 건물과 정원입니다. 이렇게 개인이나 단체가 가꾸고 운영하는 정원을 민간정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요. 2024년 3월 충주에서 3번째, 충북에서는 11번째로 인정받은 새내기 민간정원입니다. 좀 쑥스러웠어요. 완전히 좀 더 잘해놓고서 인정을 받았으면 했던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부지런히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원지기의 부지런한 손길 덕분일까요? 사람들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다시 찾게 되고 그래요. 여기 오면은 뭐 이렇게 드라이브 겸 해가지고 한번 자주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다 저 뭐 잘 돼 있잖아요. 산책을 하면은 너무 힐링이 되고 또 집에서 보상받지 못한 그 행복을 이 정원에서 찾는 것 같아요. 찾는 이들에게 행복을 주는 민간정원. 그런 이곳에 정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국내 10여 개 커피 박물관 중 5번째, 2015년에 문을 연 충주의 커피 박물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수집했답니다. 시대도 다양한 커피 관련 소품들이 수백 점이라 둘러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남편은 충주 사람이고 저는 서울 토박이에요. 근데 내려왔는데 너무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목표는 충주의 명소를 만들고 싶었어요. 저는. 아, 충주에 왔는데 왜 이렇게 갈 데가 없어? 그리고 남의 눈치를 보면서 다녀야 돼. 어딜 들어가면 뭘 사야 되고 그냥은 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오면은 정원도 보고 아니면 박물관 구경도 하고 눈치 안 보고 이렇게 다닐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충주의 명소를 한번 남편 덕분에 만들어야지 생각하고 그냥 창업을 하게 된 거죠. 여기에 사실은.
부부의 취미와 특기를 살려 꾸민 커피 박물관. 원두를 갈아내는 그라인더부터 커피를 볶는 로스터기, 장인의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드립포트까지 진귀한 소품들이 전시돼 있어 세계의 커피 문화를 한눈에 배워갑니다. 한 20여 년 전에 저희 아내가 그 커피 관련 용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취미로. 처음엔 취미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그 수량도 많아지고 점점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를 전문적으로 컬렉션을 해서 한 대 모아두고 전시를 할 수 있는 박물관을 한번 해보자. 커피 박물관을 열기 위해 아내는 수집하고 만학도가 된 남편은 학예사 자격까지 취득했더니 부부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진짜 구하기 힘들었거든요. 요거 사모바르인데 여기 앞에 여기 은이에요. 은으로 돼가지고 네, 처음에 몰라서 때가 꼈나 보다 하고 닦아봤는데 은이에요. 은인데 우리나라의 그 옛날에 홍차 50년대 홍차 머신 이렇게 티 문화를 이걸로 접해진 거죠. 커피 박물관에서 남편은 커피의 역사와 교육을 담당하고 아내는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서 직접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양하게 오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보자. 커피는 맛있는 거는 초등학교나 이제 뭐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이 불편해하세요. 그래서 이제 공예적으로 이렇게 해보자. 커피를 활용한 공예품은 물론이고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이용해 향수나 방향제를 만듭니다. 그러고도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태고 있는데요. 해오던 일만 해도 충분히 바쁠 것 같은데 새로운 시도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커피 박물관을 오픈하면서 거기에 이제 접목이 된 거죠. 커피만 그 맛있는 것만 고수할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것도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하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다양한 얼굴을 가진 복합 문화 공간으로 커피 박물관은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드립은 깔끔한 맛으로 마신잖아. 드립은 건강한 맛이야 이거. 부부의 향긋한 꿈을 이젠 아들과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콜롬비아는 구수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이거를.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이 선호하는 거잖아. 일반 나이 드신 분들이 구수한 맛 찾으면 우리는 콜롬비아 권하잖아. 근데 역시 구수하다야. 로스팅을 콜롬비아보다는 약간 살짝 덜 하니까 기분 좋은 산미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얘가 제프를 좋아하는 거야. 이게 산미가 있어서. 이거는 구수한 맛, 얘는 약간 새콤한 맛. 그렇지? 아니, 다른 사람들은 이제 칭찬을 이제 쉽게 해주는데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칭찬 듣기가 좀 어렵죠. 자식에게 많은 엄한 부모 덕분일까요? 안에서는 바리스타로 밖에선 정원지기로 두 사람 몫을 톡톡히 해내는 아들입니다. 너무 많이 잘라주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형에 여기에 방해가 되잖아. 그러니까 일로 이렇게 크게 잘라주는 게 좋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가꾸니 머지않아 2배 이상 풍성하고 푸르고 푸른 정원이 될 겁니다. 정성으로 가꾼 산비탈 동산은 이제 언제든 쉬어갈 수 있는 민간 정원이 됐습니다. 향긋한 커피향 따라 거닐다 보면
바쁜 마음 잠시 놓아둘 수 있는 안식처가 되었고요. 내 꿈을 위한 노력이 누군가에겐 기쁨이 되기도 하고 좋은 걸 함께 나눌 때 더욱 즐겁고 행복해진다는 것을 이곳에서 발견했다는 가족. 정원의 또 다른 계절이 보고 싶은 이유입니다. 이 주어진 공간 속에서 내실 있게 아주 규모 있게 정성스럽게 갖고 나갈 그럴 소재들이 아직 질비하게 있으니까 오시면은 커피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고 그다음에 또 체험할 수도 있고 또 자연을 느끼면서 정원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되니까 느껴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넓은 호암지 생태공원을 마당 삼은 이곳은 충주시 택견원입니다. 이야, 바로 아주 기가 막히게 져놨네 여기. 우와, 확실히 전통무예답다. 택견원이 여기 있었구나. 고구려 무용총 벽화에도 등장할 만큼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했던 전통무예 택견. 일제강점기에 금지되면서 쇠락의 길을 걷던 택견은 1973년 신한승 씨가 개인 수련장을 충주에 개설하면서 비로소 전통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 택견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굉장히 멋진데요. 신한승 선생님이라고 택견 정립자라고 되어 있는데 네네네. 어떤 분이신가요? 신한 선생님은 이제 택견의 초대 인간문예재십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조선시대 넘어오면서까지 계속 성행을 하다가 이제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택견이 없어질 위기에 처했는데 택견 명인들을 다 찾아서 어떻게 보면 정립을 하신 거죠. 그래서 1983년도에 국가무형유산까지 이렇게 등재를 시키신 초대 인간문예재십니다.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동작으로 상대를 공격하거나 넘어뜨리는 전통무예 택견. 택견원에서는 택견 국가이수자와 충주시립 택견 단원들이 몸과 마음을 수련하고 전 세계 택견 선수들과 함께 기량을 겨루기도 하면서 택견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유숙 선생님 작품이네요. 알고 계십니까? 이게 씨름도 같은 건데 네네. 조선시대 그림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설이나 네네. 아니면 동지나 이런 큰 명절에 저희는 이제 씨름만 생각을 하는데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택견까지 이렇게 같이 이루어졌다는 걸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춤추는 것이 아니고 택견하는 모습이었군요. 네, 택견 시합을 하고 있는 아. 모습입니다. 네. 그린 시기가 지금 조선시대 후기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까지도 지금 이 택견의 모습이 이제 그림에까지 표현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방증하는 그런 이제 그림이 되겠죠. 그러면서 저희 택견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그런 이제 그림이 되는 그런 대캐도가 되겠습니다. 아,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림이었는데 이게 택견의 모습이었군요. 네. 이야, 네. 참, 이제 알았습니다. 어우, 수련이 한참 중이시네요. 네. 오야, 어우, 깜짝이야. 야, 독특한 기압과 부드러운 동작이 특징인 택견. 하지만 순식간에 상대를 제압하는 필살기가 앞권인 무술입니다.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격한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예전에 고려시대 때까지만 해도
군사무예로 쓰였습니다. 아, 무술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작들은 부드러울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이제 상대를 제압하는 기술들은 그때의 그 모습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TV에서 이렇게 접하면 네. 이렇게 춤추듯이 뭐 이렇게 뭐 이런 거만 막 보다가 맞습니다. 이게 춤추는 동작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무용 삼박자의 리듬을 가지고 이렇게 팔을 우리 아리랑 춤추듯이 이렇게 흔드는 그 유연함과 탄력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실제로 제압을 할 때는 탄력을 이용해서 강하게 공격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태권이 되겠습니다. 네. 태권판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태권은 크게 굼실거리는 몸동작인 품밥기와 팔을 둥글게 원으로 그리는 활갯짓이 있습니다. 품밥기와 활갯짓을 하다 상대를 발로 차거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면 승리하는 무술이죠. TV에서는 이렇게 가끔 아주 잠깐씩 이렇게 마주친 적은 있는데 네네네. 오, 이렇게 직관한 건 진짜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큰 감동입니다, 진짜로. 보통 이제 공연이나 이런 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극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아까 전에 데케드에서 나왔던 것처럼 태권판 자체는 일단 관객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통 경기를 할 때 저희도 태권판이라는 공연을 할 때도 이렇게 일반 관객들이 가까이 앉아서 상대방의 호흡과 기합 소리와 이런 공격하는 소리들을 다 들으면서 이렇게 하는 특징이 있죠. 네. 기싸움을. 공격보다 수비를 가르치고 부드러움 속에 강함을 품고 있어 보기 드문 무예 태권. 무술로는 세계 최초로 2011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태권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가 되면서 많은 세계의 무술을 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태권 인구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다만 이제 다른 무술들에 비해서는 조금 그래도 아직까지는 보급이 좀 더딘 게 사실이죠. 상업적이 돼야지 좀 보급이 많이 근데 되죠. 또 이게 또 역설적으로 상업적이 된다면 문화재로서 가치가 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수련하시는 분들 뭐 되게 힘들고 어렵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니까 막 날아다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어떻게 습니까? 업인데요. 네, 또 우리 태권,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고 그런 이제 자부심으로 여기서 근무를 하고 또 그거를 또 전 세계인들에게 보급하는 그런 또 어떻게 사명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이 무더위 속에 좀 덥더라도 또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전통을 이어가는 태권원을 벗어나 동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조선시대 충주목 관아가 남아있어 관아골이라고 불리는 동네가 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관아는 오래전부터 충주의 중심지가 바로 이곳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세월이 흘러 옛 영광은 사라지고 주변 상권이 쇠락해지며 사람들이 떠나고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버려지고 낙후돼 낡고 초라해진 도심의 골목은 오랜 시간 그 자리에 멈춘 채 머물러 있었죠. 빈집도 많고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저녁에는 사실 조금 걸어다니기 무서울 정도로 그런 데였죠. 비행을 좀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짱 박혀서 이런 데서 막 담배도 피고 했던 그런 약간 우범지대 같은 그런 곳이었다. 담배 연기만 자욱해 담배 골목으로 불리던 곳에 청년들이 오면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2016년, 2017년도부터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처음으로 충주시에 들어오면서 여기가 가장 이제 낙후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도시재생이 시작됐고, 그때 이제 청년가게라는 어떤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이 골목으로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청년들이 단합해서 이 골목에서 프리마켓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거를 보고 또 다른 청년들이 함께하고자 이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관악골 뒷골목은 2017년부터 청년들의 창업 정착지로 주목받게 됐는데요. 골목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지역의 문화와 개성 만점 상점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관악골목 투어를 진행하는 박진영 씨의 역할도 한 몫을 했습니다. 그가 몸담았던 청년 조직이 시작한 일명 빈집 프로젝트. 골목의 첫 청년 가게로 문을 연 인형 공방. 80년 된 오래된 주택을 개조한 카페와 굿즈숍. 좁은 골목길 허름한 빈집들이 청년들의 꿈에 담긴 공간으로 하나둘 채워지면서 자연스레 사람들의 발길도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현재 지금 이 골목은 더 이상 이제 청년들이 창업할 공간이 없고, 그래서 이제 점점 확장의 의미로 또 저쪽에 이제 여인숙 있는 쪽으로 또 같이 하던 친구들이 자리를 잡고 점점 그렇게 충주시 원도심에서 다른 원도심으로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00m가 채 되지 않았던 아담한 골목길. 그곳에서 시작된 변화의 바람은 여기까지 흘러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여인숙 골목이라 부르던 이곳은 담배 골목의 2세대 골목이라 할 수 있는데요. 골목에 자리 잡은 청년들은 자신들만의 협동조합을 꾸리고 마음껏 개성을 드러내며 이곳에서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골목에 모인 청년들은 경쟁이 아닌 연대, 개인이 존중받는 공동체, 자연을 해치지 않고 공존하는 법을 배우면서 새로운 길에서 내가 꿈꾸던 세상을 찾고 싶었답니다. 독립 서점에는 그 독립 출판이라고 좀 개성 있는 그런 책들의 형태를 많이 보실 수 있는데, 독립 출판 같은 경우에는 기획부터 이제 제작 그리고 홍보나 유통까지 전 과정을 이제 본인 스스로 하는 출판물을 뜻해요. 저는 제가 여태까지 가져왔던 직업들 중에 이게 가장 만족감이 제일 높은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꼭 돈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는 뭔가 저의 가치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것들이 충족이 되는 것 같아서. 담배 골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은 여인숙 골목에 10년 넘게 방치됐던 빈집을 수리했고 카페와 게스트하우스를 열어 의젓한 주인이 됐습니다. 물론 혼자라면 쉽게 용기 내기 어려웠겠죠.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둘 골목으로 모여든 청년들이 동료가 되고 기댈 어깨를 내어줬으니 가능했습니다.
제가 우연히 이제 휴학을 하고 충주에 내려와서 일자리를 구할 때 너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재밌는 일을 동네에서 같이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동네에 계신 분들이 되게 응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 정도면 내가 여기 자리를 잡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아닌 우리, 경쟁이 아닌 연대의 힘을 믿고 주고받는 온기로 더욱 따뜻한 삶이 가능해진 곳. 어쩌면 이런 게 진정한 도시 재생, 그것이 아닐까요? 주변에 오랫동안 와오던 사람들이랑 회의도 그냥 쉽게 하고 모이면 회의? 길고 오랫동안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 뭔가 조그만 거라도 같이 하면 더 재미가 배가 되니까 그렇게 모이면 자연스럽게 회의도 하게 되고 이야기도 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길 위의 시간이 계속되면 듣고 싶은 이야기,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도 계속 이어지겠죠. 담배골목의 이야기가 여인숙 골목으로 이어졌듯 충주의 또 다른 골목이 써내려갈 새로운 자신만의 이야기들. 청년들이 이어갈 다음 이야기에 계속 귀 기울여 보고 싶습니다. 창업 기반의 친구들이 좀 더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같이 행복하게 좀 마을도 만들어가고 우리 마을에서 정말 워케이션도 오고 좀 더 즐거운 기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그런 마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곳 사과밭에서도 청년들의 꿈은 연그러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0여 년 전인 1912년 첫 조생종 사과나무를 심으면서 충주는 사과의 고장으로 명성이 굳어졌습니다. 마침 과수원을 찾은 날 청량감 가득한 여름 사과, 청사과 수확이 한창인데요. 이 사과는 지금 따면 아주 맛있는 여름 사과라고 지금 따야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이거는 떨어져요. 자동 낙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됐을 때 맛보고 맛있으면 따도 괜찮습니다. 일교차가 큰 충주의 지형 덕분에 넓고 뿌리 깊게 정착된 사과 농사. 햇빛 풍년이었던 올여름은 제법 알찬 결실을 맺었답니다. 가지마다 매달린 붉은 사과, 홍로도 자신의 때를 기다리며 익어가고 있는데요. 지금이 수확대인 여름 사과는 아침과 저녁이 달라서 불볕더위에도 하루 2차례 밭에 나서야 합니다. 보통 해 뜨면 시작을 하죠. 해 뜨면 시작해서 이제 너무 뜨거울 때 뭐 10시, 11시면 뜨겁잖아요. 그럼 또 잠깐 또 쉬어 들어갔다가 저녁에 조금 해 질 때쯤 돼서 나와서 또 일하고. 저도 아직 초보 농부긴 한데 그래도 한 5년 정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조금. 그런데 알고 보니 사과 농장의 임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형님 올해 사과 작황이 어떻습니까? 냉해가 많이 없었어서 사과 좋은 것 같은데 8월 15일 때가 제일 맛있어. 청년농부 단체에서 함께 활동하는 형님네 품앗이 하러 왔답니다. 보자. 아. 1년간의 노력이 담긴 농부의 작품, 맛은 잘 들었을까요? 와 진짜 맛있어 이거. 맛있다. 첫 사과 줬을 때 농사가 망해가지고 그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이파리도 많이 떨어지고 사과도 맛이 좀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병해를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사과값도 폭락이 돼가지고 그때
첫 해는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첫 해 들어와서. 기후랑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기후 변화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거를 공부를 많이 하고 미리 대비도 해야 되고 하는 게 제일 큰 문제 같아요. 아버지들이 일궈놓은 사과 농장에서 이제 10년 차, 5년 차 청년 농부로 제법 농사 경험을 쌓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여러 개, 거쳐야 할 능선이 수두룩합니다. 부모님은 늘 해오시던 거니까 계속 일을 하시고 저희 아버지가 밭을 뭐 주인의 발자취를 들으면서 뭐 사과가 익는다. 물론 좋은 말이고 좋은데 저는 안 해도 될 일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안 해도 될 일 조금 쉬어가고 행복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 방식대로 좀 바꾸려고 했는데 역시 부모님 말씀이 다 맞더라고요. 농작물은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격언. 몸소 깨달았으니 이제 아버지가 키운 사과만큼 맛있는 사과를 아들도 키워내겠죠. 그나저나 이 많은 사과를 언제 따나 걱정이었는데 일손을 보태는 손이 하나 더 있었네요. 끄다우. 섭가이는 끄다우 빼. 은정 수고 피불러. 다 피불러. 그냥 쏘 무이. 은정 섭가이는 끄다우 빼. 은정 미은 걸라인 치워. 주거니 받거니 두 사람의 대화가 제법 통하는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봉사활동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걸로 갔다가 좀 갔다가 왔어요. 근데 군대 생활하면서 다시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젊었을 때 사서 고생도 한다는데 한 1년, 2년 정도만 가서 좀 더 있다 오자 했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 대학교까지 졸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총 횟수로는 한 6년 정도 있다가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조그만한 거는 좀 따달라고. 따달라고? 아주 알겠습니다. 작은 거. 예. 은정 또 있노? 또 쟁. 이거 하다 플럭. 늘 모자라는 농촌의 일손. 사과 농장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럼 너. 은정 이렇게. 현실적으로 진짜 인력 없으면 농사 못 져요. 그 정도로 힘들고. 근데 일단 왔는데 소통까지 되니까 일 작업 능률이나 그게 금방 올라가죠. 농사 진다고 이렇게 문외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 많이 배우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좋습니다. 청년들이 지켜가는 충주 농촌의 내일은 잘 익은 사과만큼이나 새콤달콤할 것 같은데요. 고향에 내려와 부모님이 짓던 농장을 이어가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뜻을 같이 하는 청년 농부들과 함께 충주 사과의 새로운 가능성을 연구 중인 두 사람. 그들이 바라보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저희가 2세들이잖아요. 저희 이제 앞세대, 저희 아버지 나이 되신 분들께서 그래도 충주 사과를 많이 일궈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부응할 수 있는 좀 그런 청년 농업인이 되는 게 제 작은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충주 사과를 사랑할 수 있는 젊은 농업인 분들이 좀 충주에 많이 오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두 청년 농부의 밝은 미소를 마음에 담고 충주의 풍경을 바꾼 거대한 인공호수.
녹음 우거진 산자락을 벗삼은 충주호로 걸음을 옮겨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바다가 없는 충청북도라지만 1985년에 이루어진 충주댐 건설은 충주, 단양, 제천 3개 지역을 물길로 이었고 충주는 내륙의 바다로 불릴 만큼 넉넉한 충주호를 품게 됐습니다. 충주에 접한 충주호를 더 깊숙이 돌아볼 수 있는 백길이 있다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드디어 배에 승선을 해보는구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전에 부딪혀 갈라지는 물살처럼 시원하게 한여름 매섭게 달아오른 열기가 산산이 부서지는데요. 푸른 물결 넘실대는 호수가 애썼다, 고생했다, 마음 다독여주는 풍광입니다. 야, 여기는 완전히 산수네. 그냥 첩첩이 어떤 동양화에서 말하면 뭐 공기원근이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느낌이 확 사니까 먹으로 싹 담담하게 그려놓은 산수 같은 느낌도 있고 화가도 저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물과 땅이 하나 되어 만들어낸 아름다운 풍경. 호수에 흐르는 시간을 캔버스에 담아봅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호수가 되고 물길은 자연의 힘에 이끌려 바다로 나아갑니다. 무섭도록 뜨거웠던 올여름.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시간도 그 끝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물을 바라보면 뭔가 스스로 회상에 잠기거나 어떤 추억을 떠올리게 되고 지난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유를 만들어주는 게 물이 아닌가, 그런 호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일가를 이루려고 굉장히 노력해서 그런 모습을 소나무에 담았다면 뒤돌아서 호수를 바라보는 저의 모습은 그 지나온 시간들을 담담하게 한번 회상해보는 그런 모습을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 저의 모습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물과 바람이 깎아 만든 암석. 병풍처럼 펼쳐진 마을에서 만난 뜨거운 여름. 그래서 더 시원했던 풍경들. 붉은 태양을 닮은 계절 안에서 지천으로 꽃이 피어나고 진한 향기 바람에 날리던 날들.
구슬땀 흘리며 모두를 위한 정원을 가꾸고 푸른 내일을 위해 오늘도 어김없이 일터로 향하는 사람들. 알찬 열매를 맺기 위해 스스로 갈고 닦으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궈가는 우리들. 내가 아닌 우리, 함께하는 힘을 믿고 그 가치를 지켜가는 곳. 충북 충주에서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고 싶은 사람들을, 푸른 그리움을 남기고 떠나는 여름의 뒷모습을 만났습니다.